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자입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한 종목들 몇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인크로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2020년대에 매수 못했죠. 매수 못한 이후로 이게 300% 이상 올라갔고요. 최근에 실적이 하락해서 주가가 많이 폭락했어요. 그래서 예전 가격까지 떨어지길 기다렸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이든지 주가가 비싼 상황에서 매출이 정체하든지 하락하면 주가는 거의 떨어지죠. 물론 이제 영업이익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기업에서 매출 하락은 되게 악재입니다. 특히 이제 주가 비싼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고요. 인크로스 먼저 보시면 3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6% 증가, 영업이익은 0.9% 하락, 당기순이익은 7.5% 하락.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작년 동기분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잠깐 이전 실적을 보시면요. 2분기도 그랬어요. 2분기하고 지금 3분기가 거의 비슷해 가거든요. 문제는 이게 지금 재작년에 상장 후 신차가를 때린 다음에 7,000원짜리가 거의 39,000원까지 355 거의 400% 가까이 올라간 거죠, 이게. 그래서 당연히 비싼 상황이었고요. 그때 이제 PBR 보시면 거의 4.8, 퍼더 보시면 36으로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죠.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그쵸 2020년도에는 이제 BPS가 좀 적었던 거니까 2021년도에는 BPS가 더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최고가 보시면 2021년이 맞아요. 근데 이제 PBR로 따지면 2020년이 더 PBR이 높았죠. 왜냐면 2021년도에는 이 자본총액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PBR로는 더 낮아 보이지만 2020년이 더 높아 보이지만 실질적 주가 상황은 시총 상황 보시면 이게 4,900이었고요. 작년에. 재작년에는 4,400이었죠. 그래서 작년 최고가 찍었고요. 최고가 찍을 때 PBR은 거의 최고가 이 지금 PBR 4.0이라는 게 그의 연말 자본총기 대비 시총 간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작년 한 3월달 찍을 때 PBR이 4.5가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왜냐면은 그 전해 2020년대 PBR이 1.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00% 이상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과하게 올라간 거고요. 너무 비싼 상황에서 이제 이걸 지탱을 못하니까 떨어진 건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횡보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보시면 이게 지금 작년 실적도 보시면 나쁜 건 아니에요. 보시면 그쵸. 나쁜 거라고 말 못 하거든요. 그지만 이게 너무 비싼 상황에서 이제 악재가 어떻게 보면 횡보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1분기 매출 하락하니까 바로 급 나가면서 정치하니까 또 급 나가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좋다고 말을 못 하겠죠. 지금도 보시면 예상 ROE가 10 해봤자 아무튼 2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지금 PBR 1.78이니까 싸다고는 말 못 하겠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여러 번 언급한 종목인데, 인크로스는 지금 BPS가 8,800원이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도 보시면 거의 PBR 1.0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떨어지길 바라면서 보고 있는 종목인데, 그렇게까지는 떨어지지 최근에 않고요. 최근에 주로 매수하는 사람이 기관 그런 거죠. 1년치로 보면 개인이 많이 샀지만,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가격이 결코 싸단 말은 못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나스미디하고 조금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슈는 있을 뿐이니까 실적이 연동이 안 되면 그게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올린 사람 입장에서.
계속 끌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계속 보고 있고요. 최소한 매출이 엄청 폭락한 건 아니니까 작년 매출 유지하지만 뭐 너무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진 거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뭐 아직까지 영업이율도 꽤 높은 편이죠. 30%. 그래서 다시 이제 단점이 이 종목 단점이 이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자체가 뭐 작년에 500억까지 찍었지만 지금 최근에 지금 한 400억, 500억이 안 되니까 시총이 지금 2천억이니까 PSR로 따지면 4가 넘잖아요. 그래서 싸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최근 실적은 정체니까 그렇게 좋다고 말 못하죠. 아직까지 이제 비싼 상황이니까. 이게 만약 싼 상황이랬다면 또 이제 다른 게 이제 바라볼 수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체하면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말은 항상 참조 대상이고요. 이번 종목은 사람인 HR입니다. 매출액의 경우는 10% 증가, 영업이익은 4% 증가, 당기순이익은 3% 증가. 그래서 매출액은 좀 증가했고 영업도 좀 증가했지만 좀 미비하죠. 그러면 이전 실적을 좀 잠깐 볼까요? 이전 실적을 보시면 두 자릿수 이상 다 증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증가폭이 예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2020년도까지는 좀 정체 중이었고 작년이 좀 좋았죠. 올 1, 2분까지 좋았는데 지금 3분기 좀 안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주가가 지금 싸면 모르겠는데 지금 아주 싸다고 말 못하거든요. 퍼가 10이 넘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금 실적을 11월 2일 날 발표한 이후로 거의 10%가 하락했어요. 만약에 어떤 종목을 사고 싶을 때 주가 떨어지면 오히려 좋은 거죠. 물론 이 주가 떨어지는 게 실적이 엄청 안 좋아서,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매번 강조하지만 매출액 뭐 과도한 하락이든지 그러면 안 좋은 건데 이건 매출액이 증가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주가가 비싼 상황에서 매출액 증가율이 떨어지면 주가는 떨어지죠, 무조건. 그렇지만 그게 과하게 떨어지면 좋은 매수기일 수 있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 매출 증가율이 줄었기 때문에 주가 떨어진 데 이상 하고요. 하방을 열어놓고 25,000원까지 떨어지길 바라봅니다. 어차피 이 종목은 ROE20 종목이 ROE20 영업이익률 20%로서 특급 종목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잠깐 보시면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지금 많이 차입금이 좀 줄어들었죠. 그게 최근 지금 600억대에서 200억, 300억대 줄어들었으니까요. 이게 만약에 장기 차입금이 증가해서 장기 그 금융 증가해서 그런다 봐. 그러면 의미가 없죠. 이건 관계기업을 증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쓸 때 쓴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 관계기업 지분 증가에 돈 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문제 생긴 거 알아요. 왜냐면 이 관계기업을 저희가 파악을 정확히 못 하거든요. 공시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제 물론 이 회사 오너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회사의 경우는 딴짓거리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수익이 현출이 안 돼요. 정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거라 그러면 평가를 못 하죠. 관계기업 삼으로써 저희가 배에 쌓인 그런 돈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기 쉽게 말해서 여기 보시면 유동금 차익이 컸잖아요. 500억대. 근데 여기 있는 돈을 관계기업 지분 관련 투자 자산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나쁜 거라고 말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관계기업 지분 자산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공지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주가에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으로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감안하시고요. 이 종목 보시면 200억에서 작년 400억, 올해는 또 2분기까지 200억, 150억, 한 뭐 300억 정도 현금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기업이 지금 지출하는 게 보시면 적어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죠. 이런 종목. 이런 업종 뭐 이것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보겠지만 매출 총이익 100%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매출 총이익 100%라는 거 원재료비가 안 든다는 소리예요. 여기 보면 매출 원가가 없죠. 대부분 빅테크 기업, 인터넷 관련 기업,
인터넷에서 돈을 버는 기업은 대부분 여기가 다는 아닌데, 왜냐면 관계기업이 있으면 매출 원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현대 홈쇼핑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순수하게 빅테크로 구성됐을 경우에는 이 원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유리한 게임을 하는 거죠. 매출 증가하고도 되게 쉽고. 물론 인건비는 덜하겠지만. 그래서 빅테크 기업의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게 이제 여실히 드러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증가 안 하는 거죠. 그게 많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보시면 여기 이제 관계기업 지분 투자 자산을 증가해서 740억을 썼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종목을 좀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많이 보는데 관계기업 지분에 이렇게 돈을 쓰는 순간 그 돈이 약간 저희들이 파악하기 힘든 돈이 되고 주가에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단점이니까 그걸 감안하시고요. 여기 보면 여기 뭐 배당이겠죠. 이거 안 봐도 배당이 60억 정도 나가는 건데 66억 정도 나가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3,400원이니까 배당이 한 2% 되는 거죠. 2%. 자, 15% 빼면 2%는 안 되는 건데 배당이 아주 약한 건 아니고 2% 나오니까. 아무튼 최근에 이제 실적이 그렇게 증가율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말을 못하겠고, 왜냐면 아직 비싼 상황이잖아요. 비싼 상황에서 매출 증가율 줄고 영업이익 증가율이나 순이익 증가율을 줄여버리면 주가는 보통 악재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 거의 10%를 밀어버렸는데요. 그렇지만 이 종목이 최근에 지금 요인이 계속 매수 중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더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떨어지면 뭐 주사 사면 되겠죠. 어차피 이 종목은 ROE 20짜리잖아요. 그래서 자산 증가 속도 빠르니까 뭐 아직까지 매출 하락 안 하고 그랬으니까 좋게 봅니다. 주가 하락한다면, 회사 상으로는 좋은 거 아니고지만 주가 하락한다면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종목은 네오팜인데요. 뭐 제가 여러 번 공지를 했지만 제가 최근에 매수했던 종목, 뭐 최근에도 좀 계속 매수했던 종목이고, 그래서 뭐 관심 종목이긴 하죠. 보시면 매출액이 3% 하락이네요. 단기 영업이익은 20% 증가. 순이익도 28% 증가.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하락했지만 영업이익 순이익은 20% 이상 증가한 종목입니다. 이게 지금 매출액이 210억, 영업이익이 49억 나왔으니까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나왔네요. 보시면요, 지금 49억 나왔으니까 지금 작년보다는 좋지만 작년 연말 보통 이거 보시면 대부분 이제 비슷한데 4분기, 1분기는 괜찮게 잘 나오죠. 근데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그때는 30억대 계속 나와요. 3분기 안 좋은 거예요, 항상. 그쵸? 항상 안 좋으니까 최근에 보시면 2년 동안. 근데 이제 4분기는 좀 괜찮고 1분기도 괜찮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뭐 3분기가 작년에 잘 나왔지만 그 뭐 1분기나 4분기보다 안 나온 거죠. 보시면 아무튼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여러 번 너무 많이 언급해서 이 종목 최대 장점과 단점을 알고 매매하면 뭐 그거 괜찮은 거죠. 장점은 현금 계속 증가 중이다. 장점은 부채비율이 낮다. 그래서 차입금 사채가 없고 매입 채무만 있다. 이자 안 나가는 그것만 있다. 그리고 이제 영업률이 높다. 또 이것도 장점이죠. 그게 계속 높다. 장점이죠. 그런데 이제 ROE가 예전엔 20이 넘었었지만 이제 2020년도부터 영업률이 ROE가 떨어져서 15 전후 나와요. 올해도 지금 15 전후가 나오겠죠. 15 전후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준특급 종목으로 손색은 없어요. 단지 이제 매출이 증가 안 한다는 것은 주가가 쉽게 올라가지 않는 그런 걸. 왜냐면 기본적으로 주식투자는 수익성이 나기 때문에, 수익을 취하기 때문에 주식투자가 부동산 투자보다 나은 거거든요.
부동산 투자는 이제 물가 상승률만 올라간 게 당연한 거지만 주식 투자는 물가 상승률 훨씬 상회하는 수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제 돈이 쌓이는 건 좋은데 매출 증가 안 하는 것은 발전이 없으니까 뭐 오늘 입장이 좋겠죠. 돈이 계속 쌓이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돈을 이제 주가를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울 호재는 아니에요. 매출 증가가 더 좋고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영업이익이 정체하더라도 말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 뭐 회사 상황은 그렇고 근데 이제 주가 상황이 어때나 또 되게 중요한 거죠. 회사 상황을 보고 주가 상황 보고 회사 상황이 크게 호전이 안 되더라도 주가가 너무 싸다. 그러면 이제 좋은 주식인 거예요. 좋은 투자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종목은 지금 2만 원이 되면 거의 1, 2, 3, 4, 5, 6, 7 거의 8년 신저가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만 원까지 되면 거의 뭐 9년 신저가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지금 주가가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지금 누가 특별히 매수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최근 올해 들어와서 특별히 누가 매수하든지 팔든 이런 조짐이 없어요. 뭐 공매도도 거의 없고 그래서 장이 좋아지면 누군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마인드로 제가 이걸 매입을 했고요. 제 지인이 좀 걱정하던데 뭐 저 때문에 이 종목을 많이 산 거 아닌가. 근데 뭐 그 조짐이 없어요. 제가 유튜브 하지만 뭐 몇백 명 안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본 사람들 또 그 중에 또 일부거든요. 물론 그 중에 엄청나게 자산가라면 이걸 막 엄청 사버리겠지만 그럴 상황은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제가 말하는 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 저는 이제 종목을 이야기 안 하겠죠. 그건 올바르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네오팜은 매출이 정체주니까 그건 악재지만 자산이 계속 증가하고 부채 비율도 높고 또 이제 더불어서 현금 흐름이 좋거든요. 현금이 이게 150에서 200억 사이 항상 들어와요. 그중에 이제 50억 정도는 배당을 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돈이 쌓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이거 보시면 투자할 때 현금 흐름 이게 지금 이용자 증가 이게 자본주의 지출인데 이게 거의 안 나가니까 뭐 저라면 오너라면 좋겠죠. 하지만 이 종목이 향후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냐 몇백 프로 그럴 확률은 잘 없고요. 그런 경우 드물어요. 아주 없는 것보다는 드물고요. 이게 매출이 갑자기 확 증가돼 그러면 이제 올릴 만한 어떤 호재인 거죠. 하지만 이게 너무 싸니까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50% 뭐 잘한 100% 이거 50% 정도 먹는 건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인드로 매수를 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 말은 항상 참조 대상입니다. 제 말에 의해서 사고 팔고 이러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사고 팔면 안 되죠. 대신 이제 제가 하는 상황에 대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 주는 사도 괜찮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만 뭐 이거 막 사서 돈 뭐 수익을 취하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리고 싶고요. 공부 대상으로는 괜찮아요. 이것은 수익성 안 좋지만 자산 가치가 자산 상황이 좋기 때문에 돈이 쌓이기 때문에 이런 몇 년 신저가에서는 2020년도에도 그랬죠. 이렇게 올렸죠. 한 100% 올렸잖아요. 단기간에.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괜찮고요. 그때도 보시면 PBR이 거의 1.38이었네. 이때는. 지금은 1.0 더 싼 거죠. 이따가 보면 이때보다 더 싼 거예요. 돈 증가했지만. 이때는 이제 연말 자본 총계가 1200억, 지금은 1370억. 그래서 뭐 이 연초 같은 경우는 한 1100억 좀 초반이겠죠, 아마. 자본이. 지금 이제 1372억이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번 종목은 가비아입니다. 매출액은 우선 11% 증가, 영업이익은 1% 하락, 단기 순이익은 89% 증가했네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보시면 영업이익은 82억 나왔는데 단기 순이익이 140억 나왔다는 것은
비영업이익이 많이 개입됐겠죠. 그래서 일회성일 확률이 되게 높고요. 한번 확인해 보죠. 나중에 지금 아직 뭐 교보고서 안 나왔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건데 일회성으로 비영업이익이 뭐 나왔겠죠. 아마도. 그래서 뭐 엄청난 호재 순이익 는 거 호재 뭐 증가한 게 나쁜 건 아닌데 영업이익 증가에 의한 순이익 증가가 의미 있는 거죠. 아무튼 뭐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1% 하락이니까 그렇게 좋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 상황을 보시면 최근 4분기 연속 매출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 중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상황인데 지금 증가율이 매출도 엄청 줄은 거죠. 그래서 악재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엄청 비싼 게 아니라서 이게 보시면 그렇죠. 퍼라는 것은 순이익인데 작년 순이익 가지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11%는 잘못된 거고 올해는 뭐 135 이상 볼 거니까 또 이제 일회성 순이익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ROE는 당연히 15 이상 넘을 거예요. 그래서 15 이상 넘고 그 순이익이 150억 넘을 당연히 150억 넘을 것 같은데 넘을 것 같으니까 일회성 비영업이익이 있기 때문에 순이익은 150억을 당연히 넘을 것 같아서 ROE 15 이상 나올 겁니다. 당연히. 물론 4분기를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건 이제 일회성이니까. 근데 지금 주가 상황이 엄청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PBR 변도 보시면 최대 PBR이 1점 몇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 시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 매력적이다. 이런 말씀을 못 드렸고요. 겨우 이제 퍼10 전후니까 뭐 이까지 밀어버린다. 그래서 8천억에 민다. PBR 1.0까지 간다. 정말 매력적이죠. 그때는. 지금은 엄청 매력적이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뭐 최근 이제 1년 낙폭도 좁고 이것도 잠깐 올랐다 내려갔으니까 50% 이상 하락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8천원까지 떨어진 때 매수하면 좋겠죠. 그러면 뭐 잃기는 거의 불가능하면서 또 수익도 어느 정도 보장되니까요. ROE 15짜리를 PBR 1.0에 산다는 건 되게 매력적인 상황이죠. 포도 7, 8이고 뭐 며칠 꺾일 적도 없잖아요. 거의 보시면 5년 동안 며칠 꺾일 적 없어요. 한번 매출 영업이 연단위로 보시면 이 순차익 부채, 만차익 부채는 뭐 증가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게 아니라서 그렇게 뭐 좋게는 판단 못하겠고요. 아무튼 2년 전 주가인 8천원까지 밀어버린다면 정말 매력적인 상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거 하시겠지만 자기가 사고 싶은 매수가를 적어놓은 게 최고입니다. 그래야지 이성적으로 주가가 싸졌을 때 매수할 수 있거든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종목으로는 KINX인데요. 보시면 제일 무난하게 나온 종목 같은데요. 이게 준특급 종목이잖아요. 제가 말한 매출액이 24% 증가, 영업이익은 41% 증가, 당기순이익은 98% 증가. 근데 보면 영업이익이 69억인데 당기순이익이 100억 나온다. 그러면 안 봐도 뻔하지만 비영업이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 증가는 좋은데 이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증가에 의한 거 아니라 물론 그것도 증가했지만 비영업이익이 발생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98% 증가했다고 꼭 좋을 건 아닙니다. 잠깐 볼까요? 270억, 69억. 뭐 엄청 뭐 특별하게 잘난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정도 보시면 최근 4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좋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좋았어요. 5분기 연속 실적이 좋단 말이죠. 근데 주가가 안 움직여요. 이유는 비싸니까 그런 거죠. 이게 뭐 1점대다, 1점 초반이다. 그럼 뭐 날라간 게 당연한 거죠. ROE 10몇이 넘으니까. 근데 이게 PBR이 2.0이잖아요. 이때는 엄청나게 보시면
원래 이게 1점대에도 살 수 있던 종목이거든요. 원래 예전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0.9, 1.1 그 상황에서 이제 레벨을 한 거죠. 2018년부터 쭉 꾸준히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 계단식으로 주가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1점대에도 살 수 있었던 종목인데 이게 PBR 4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횡보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오버해서 올렸기 때문에 기업가치 이렇게 증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하락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요. 수익 실현한 거고요. 그래서 횡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지금도 엄청 싸다고 말 못하고요. 퍼 10이 넘으니까요. 또 누가 사고 있나 볼까요? 보시면 이 올린 사람이 보시면 유인이 올려서 38%까지 유인이 매수를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24%. 그러면 한 14%를 매도 치면서 수익 실현한 거예요. 주가를 이렇게 유인이 꾸준히 올린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유인이 14%를 매도 치면서 수익 실현한 거죠. 물론 유인은 여기 물량이 여기서 많이 샀겠죠. 그 다음에 최대 올린 다음에 매매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보통 주가가 오른 다음에 떨어지면 항상 개인이 사죠. 근데 최근에 지금 약간 수급이 엉망이 됐는데 아무튼 이때 고점에서 떨어질 때 개인이 주로 많이 매수했고요. 최근에 이제 정체 중인데 1년 동안 그때는 뭐 특별히 누가 산 사람이 많이 없어요. 굳이 말한다면 지금 기관이 좀 120억 정도 매수했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게 지금 싼 상황이 아니고요. 이게 ROE 20짜리가 아니에요. 영업이익률이 20%지만 ROE는 20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PBR 2.0이면 결코 싸지 못하죠. 싸지 않죠. 이게 매력적인 가격이라면 PBR 1.0에서 뭐 겨우 1.5 뭐 그래야지 이제 퍼가 10 아래로 되니까 27,000이 BPS니까 뭐 여기까지는 떨어져야지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3화 아래는 뚫어야지 매력적이 되지. 지금은 결코 싼 거 아닙니다. 실적 좋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비싼 상황에서 특히 뭐 여기서 지금 당연히 횡보하는 거고요. 조금 많이 올라가서 조금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실적이 좋아도 쉽게 안 올라갔습니다. 이게 ROE 20짜리 아닙니다. ROE 20짜리는 다르겠죠. 근데 ROE 20짜리는 아니기 때문에 횡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여기서 하면 좀 고생할 수 있습니다. 엄청 매력적으로 안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상황은 이 실적은 좋아진 건 뭐 당연히 좋지만 실적 좋아지고 현재 이 실적 배입에서 이 주가 상황이 결코 싸다고 말 못합니다. 물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많이 안 올리겠죠. 올린다 하더라도 뭐 예전 최고가 99,000인데 여기서 뭐 100% 여기까지 올려봤자 100%도 안 되잖아요. 이걸 사가지고 뭐 100% 먹겠다. 쉽지 않죠. PBR 2.0 넘는 것을 100% 먹이려면 PBR 4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ROE 20이 안 되는 건데 PBR 4 되려면 퍼가 20이 넘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뭐 시총이 이게 지금 1,000억 아래도 아니고 아무튼 좋은 회사 맞는데요. 또 주가는 또 다른 문제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또 5종목 봤네요. 최소한 제가 40종목 이상은 제가 계속 언급하는데 그 종목 왜냐면은 모르겠어요. 이 이후에는 제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언제부턴가 6월부턴가 제가 40종목 남짓을 언급해서 그 종목만 해도 솔직히 충분하거든요. 충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걸 다 관리 못해요. 그 종목을 주로 보고 그러는데요. 제가 나중에는 좀 많은 종목을 더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이번 주, 다음 주하고 다음 주까지 실적 다 발표하겠네요. 그때까지 이제 며칠 한 번씩 실적 발표하는 종목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